어제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에 빠지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어마켓 랠리라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라는 질문, 그리고 파월이 피봇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뭐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도 좋았어요. 그래서 0.89%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6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3% 상승했는데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대만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는 수요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야, 이거 대만보다는 한국이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는 1.3%, 나스닥은 2.5%, 그리고 S&P는 1.5%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아마존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주식 중심으로 상승했고, 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경주마라는 곳에 출연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라면, 즉 올라가다가 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 끝나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야, 이거 왜 오르는 거지? 도대체 뭐야? 라고 고민할 때는 안 끝나다가 야, 이제 상승인가 보다 할 때 끝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이 피봇을 한 이유, 즉 FOMC 회의가 도비시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경제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빠른 것 같아요. 뒤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다른 FOMC 의원들은 전부 다 매파적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저의 추측이지만 낸스 펠로시 장관이 중국을 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어쨌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는 대로,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고민이 깊어지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판단하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더나의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야,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최근에 좋아요. 게다가 어제는 3빌리언, 그러니까 3조 원 수준이 되는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주가는 어제 1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림으로 보면 삼각수렴 발산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메타도 채권 발행해서 자사주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애플 따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하겠다. 야,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채권을 발행한 돈 빌린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가 임직원을 23% 감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는 11%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1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989년 창업 이후 CEO를 맡았던 마이클 세일러가 사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진짜로 영업 수익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화가 기업의 실적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구조 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감원도 굉장히 유연하게 되고 있다. 즉 시장이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하나 보이고 또 애플과 메타와 같이 지금 우리 주식 너무 싼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과감한 자본 정책을 쓰면서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권 시장 볼까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금리는 오늘은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미국 2년물 금리 기준으로 3%, 10년물 금리는 2.7%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것이 어제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유가가 어제 3.8% 급락했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뉴스는 오펙이 하루에 심하게 이것밖에 안 해? 그러면은 유가가 오를 것 같은데 뭐야 그럼 사우디 간 거 뭐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감소할 걸로 봤던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유가는 이렇게 3.8% 하락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구리 가격도 4일 연속으로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뉴질랜드 부동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폭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7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무려 2.5%나 하락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이게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다고요? 8.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가격 하락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단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드 총재가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연말 금리는 3% 초반이 아니고 3% 후반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빨리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연준 의원들은 지금 워워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데일리 총재가 했던 말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나는 인플레 고통 못 느낀다. 그런데 저소득층들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느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너 진짜 인플레 고통 안 느낀다고 자랑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야, 그렇군요. 미국의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지난달에 55.3인데 더 좋아졌네요. 56.7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신규 주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좋아졌네. 그런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보면 야 경기는 생각보다 안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해운 강자죠. 머스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약한 수요와 창고 재고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머스크에 따르면 2분기에 컨테이너 수요가 무려 7.4%나 감소했고요. 이것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먼저 신호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수출도 4.5% MOM으로 증가했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이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흑자를 기록했네요. 그런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둡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CB에서 남유럽 국채 매입을 했던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똑같은 돈 풀기인데 QE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름이 PPP,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긴급하게 해서 하는 거지 QE 아니야 라는 거죠. 지난 6월에서 7월 동안 2달 동안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채권 그러니까 힘든 애죠. 아픈 손가락들 중심으로 해서 국채 매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너무 뚜렷하죠. 프랑스 채권과 독일 채권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남유럽 채권들은 오히려 사주면서 이래도 되나?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야 이거 너무 큰 이야기잖아. 그리고 왕이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싸우지 설마 싸우겠어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지 못할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